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주춤한 걸 두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아니다. 잠깐 이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거래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거래가 되면 싸야 팔렸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장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있고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동성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정책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하나 이겼다고 해서 바꾸기 쉽지 않죠. 역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패닉 바잉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집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고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 물어보면 무주택자는 당장 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면 된다고 하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불안해하지 말고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오른 가격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시기에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없으면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고 싶은 집보다 살 수 있는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일단 눈높이 낮춰서 사라고 했어요. 거품이 절대 아니니까 영끌해서라도 사라고 했습니다. 단기 조정을 거칠지언정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호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시간이 없었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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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샀습니다. 패닉바잉의 영향으로 취득세 징수액도 엄청나게 늘었고 다주택자 법인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판 주택의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개인이 패닉바잉 하면서 법인이 판 아파트를 전부 다 사들였죠.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들였는데 갭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 지역이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엄청 쌌던 지역도 소형 아파트도 평균 4억은 넘게 줘야 살 수 있는 집값인데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공급도 없어지고 할 거라고 계속 불안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집을 살 때 판단을 합니다. 얼마에 팔렸는데 그거보다 수천만 원은 싸게 나와야 집을 산 거죠. 그 기준이 됐던 게 바로 신고가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고가에 기대서 사람들은 나 싸게 잘 샀다 하면서 패닉바잉 했어요. 거래 취소된 아파트의 절반이 신고가였죠. 서울 같은 경우 그랬고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취소된 3건 중 1건이 신고가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고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얼마에 팔렸다 이런 얘기에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이게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 전에 그 매물이 없어질까봐 서둘러 집을 샀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은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일어난 거품이라기보다는 거의 조작에 가깝습니다. 조작을 통한 사기에 가까운 금액에 지금 많은 집들이 팔렸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이러한 일은 이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제역 SRT가 통과를 하죠. 서울까지 짧은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수요 입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여기 곧 분양하는 물건이 있어요.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이 단지의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 단지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이 주변의 가격 수준을 보고서 판단을 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얼마 전에 분양한 아파트도 있고 이제 얼마 후면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미 입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단지도 주변에 있어요. 제일 먼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가 4억 3천에 분양을 했어요. 84제곱미터짜리를 4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권 거래되는 게 5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권이
7억을 넘게 찍은 적이 있었죠. 작년 말에 7억 2천의 거래가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지제역 가깝고 이마트도 바로 옆에 있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여기 분양권이 7억에 팔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1억 정도 높게 주고 사람들이 매입을 했죠. 그래서 5억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 7억을 찍었다고 하지만 5억 거래가 많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입주 2년차 단지도 있는데 여기의 가격은 어떤가 볼까요? 84제곱미터가 7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4건의 거래가 찍혔어요. 거래가 거의 없는데 4건 거래가 똑같이 7억에 찍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30평 같은 경우는 3억대에 찍혀 있네요. 3월 마지막 거래가 3억 900만 원입니다. 물론 30평도 6억 3천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지만 그 이후에 거래들은 3억대의 거래가 됐어요. 25평형 같은 경우도 2억대, 3억대 거래가 있지만 마지막 1월의 거래는 5억이 넘는 금액으로 찍혀 있습니다. 30평보다 25평이 더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내년에 입주하는 단지 분양권 7억 찍었다고 하지만 5억 거래가 많고 입주 2년차 바로 옆에 단지 33평대는 7억을 찍었는데 다른 평형대랑 다 같이 보니까 가격은 들쑥날쑥합니다. 또 인근에 비교할 만한 단지들 한번 살펴보면 여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단지인데 24평짜리가 4억 6천이 평균 거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4억 6천은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3억 1천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동안 25건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 가격은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를 기준해서 1억 5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4개월 만에 1억 5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개월 전만 해도 3억 3천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아파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53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3억 3천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 이후에 26건의 거래를 통해서 4억 5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단지 7억 찍었다고 했는데 5억 거래가 많이 있고 지금 입주 2년차 되는 단지들 최근 4개월 만에 1억 5천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는 그만큼 없어요. 근데 이 1억 5천의 상승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 그렇고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바로 옆에 작년에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여기 분양가를 살펴보면 24평형 같은 경우는 3억 초반에 분양을 했고 33평형 같은 경우는 4억 초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 보면 굉장히 낮아요. 간신히 분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이거보다 높게 분양을 하겠죠. 이들이 말하는 주변 시세는 59제곱미터는 4개월 만에 1억 5천 오른 4억 5천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고 84제곱미터짜리는 7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청약을 하겠죠. 4개월 전만 해도 59제곱미터짜리는 3억 초반 들똥말똥 했고 84제곱미터짜리는 4억 중반 들똥말똥 했는데 지금은 4억 5천 7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먹을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겠죠. 거품이 아니라 정말 조작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많은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수상한 집값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한 거래가 찍히고 그 거래가 마치 일반적인 가격인 양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킨 후에 그거보다 싼 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완판하는 그 공식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탄 분양 웬만큼 다 됐는데 동탄 같은 경우 6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금 20억에 팔겠다고 많이 내놓고 있어요.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 같은 경우 위치 굉장히 좋죠. 백화점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백세권이라고 막 하는 데인데 여기 지금 20억에 내놓고 있지만 3월에 신고가는 11억 4천입니다. 그나마도 분양권 거래입니다. 분양권 거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못 팔면 입주할 때 잔금 자기가 내야 합니다. 6, 7억에 분양했으니까 2억 5천 정도 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팔고 있죠. 1월에 9억 2천에 분양권 팔렸다고 뭐 부동산에서 호들갑 떠니까 그거보다 낮은 금액의 분양권들은 좀 팔려 나갔죠.
그래도 2달 지나고 난 지금 상황은 7억 5천의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나마도 판 사람들은 돈 벌었죠. 분양받아서 입주하기 전에 몇 억의 차익을 보고 웃었지만 이 가격에 산 사람은 이제 마지막 매수자가 된 거죠. 동탄역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막 분양하고 했던 데인데 여기 막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 오른다고 계속 펌프질 했었는데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이 끝에 꺾이는 거 보이시죠? 동탄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래프의 하락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의 그래프를 보든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에라도 거래가 된 단지는 직전 거래가보다 꺾였기 때문에 그래프 끝이 꺾이고 있고 아예 거래가 없는 단지는 호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모양을 보여요. 거래가 되면 직전 거래가보다 싸야 팔리고 아니면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단지들의 상황이에요.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가격을 낮춰야만 그나마 살 사람이 붙는 상황이에요. 여기 삼성역 인근도 마찬가지죠. 여기 덕양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단지인데 여기도 끝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오른다는 말에 신고가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샀습니다. 싼 물건이라고 앞다투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사람은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습니다. 버블이 아니라 조작에 가까운 이 시장에서 마지막 피해를 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오른다는 말에 과감하게 줬던 빚뿐입니다. 가계기업 빚 합쳐서 GDP 대비해서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매번 사상 최대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19년 4월에 핵겨울 온다고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었는데 그때도 가계대출 거의 극점에 달해서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작년 역병 사태 이후로 대출이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담대도 엄청나게 늘었고 또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앞으로 대출이 막힌다고 하니까 미리 빚내자는 수요까지 합쳐져서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났어요. 그때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수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빚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대출 우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빚투 돌려막기 하는 다중채무자들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초저금리 시대에 무슨 금리가 오르냐, 빚 안 내는 사람이 바보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았는데 지금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거 비해서 금융비용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안 괜찮아요. 이제 안 괜찮은 상황이 됐어요. 영끌족들, 젊은 사람들 많이 영끌했는데 그런 사람들 자산관리 앱을 많이 쓰고 있죠. 자산관리 앱 사이트에서 이용자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빚이 4억 5천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리금 갚는 게 한 달에 195만원, 200만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씩 꼬박꼬박 빚을 갚는다는 거 실제로 가계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런데 소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교육 카테고리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30대 집 사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린 경우가 많은데 그 자녀들 굉장히 어리겠죠. 그 어린애들 크는데 계속 돈 들어갑니다. 돈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비를 줄일 수가 없죠. 나 지금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빚 갖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나는 부자기 때문에 이 정도 써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자산 가치가 내가 처분하려고 할 때 그 가치가 아니라면 정말 사단이 나죠. 사실 집 한 채만 가지고는 내가 당장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전세 주고 있는데 이 전세값도 지금 배신을 때리고 있어요. 전세값에 배신하면서 갭 투자자들 잠 못 이루고 있다고 하죠. 전세 풍기를 믿고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지금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잔금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격에 들어와줄 세입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자금줄이 다 막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거 날벼락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70% 그대로 살고 나머지 30%만 움직이는데 전세 철저히 비용이기 때문에 부른다고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이만큼 받쳐주고 있었던 건데 더 땡길 길이 없는 거죠.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축소되고 전세대출도 죄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용적인 측면인데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올린다고 다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러 채 산 거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당장 몇 천만 원, 당장 몇 억 어디서 마련할 길 없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 아파트 투자해서 다 부자 됐다고 하니까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뛰어들었는데 금리 오르고 있고 전세난 했으니까 전세가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내심 생각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도 세금도 많이 나오고 세금보다 이것저것 따져서 팔려고 내놔도 그 가격에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죠. 팔아서 현금화 했어야 위너죠. 지금 꼭지에 사서 갭 투자한 사람들 또 불안한 마음에 영끌해서 나는 청약도 안 되니까 사는 게 답이라고 하니까 산 사람들 꼭지에 물렸습니다. 버블이 아닌 조작에 당했어요. 사기판의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죠.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죠. 이참에 호가 실거래가 조작하는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서고 있어요. 광주시 봉선동, 광주의 대치동이라고 그렇게 띄우고 난리치고 했는데 실제 지역민만 피해를 봤죠. 여기도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경기도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라도 사야 된다고 되게 비싸게 분양하는데도 너도나도 갔는데 여기도 실거래가 호가 조작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패닉바잉에서 많이 샀던 게 경기도 수도권인데 경기도도 아파트 거래 반토막 났어요.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해서 가격 방어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기극에 놀아날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기극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선택할 일만 남았죠. 서울시 유휴부지 활용해가지고 더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성동 구치소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2종에서 3종 준주거로 용도를 상향해서 13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거 오금역 근처에 있고 여기 괜찮죠? 21년 하반기에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양되는 물량이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용산 정비창도 있고 태릉도 있고 노량진 군부대도 있고 서울 곳곳 유휴부지에 이런 공급이 계속될 예정이고 여지껏 사기 안 당하고 돈 차곡차곡 모아오신 분들은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거품 아니고 이 정도 우리나라 국민 경제 수준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블 아니죠? 버블로도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조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기판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 집 마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